감정풀이, 정치보복이 의심된다. MB의 격앙된 반응에 대한 여러분의 시각부터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감정풀이다, 정치보복이 의심된다. 그리고 과거 정부 긍정적 측면을 이어나가야 한다라고 했는데 그에 대한 그의 인식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이 어떠신지 여쭤보면서 턱밑까지 조여오는 검찰의 칼날, 예민해진 MB의 공황 성명. 내용은 이렇습니다. 적폐청산이 개혁이라고요? 감정풀이, 정치보복에 의심이 들어요. 짧은 시간 발전하는 동안 부정적 측면이 있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이라니요. 상식에 벗어난 질문을 하지 마세요.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출국금지 8만 명이 청원했다고요? 국민이 5천만인데요. 신경도 안 써요. MB를 지켜라. 이동관 전 수석. 대통령 한가한 자리가 아니라니까요. 이재호 전 의원, MB가 무슨 동네 잡범입니까? 없는 죄로 잡아가려 하게. 청와대 이명박 정치보복 불공정 특권 구조를 바꾸자는 것인데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은 뻔뻔한 적반하장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서 일말에 기대를 하고 있은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나간 6개월 적폐청산이라는 명목으로 보면서 이것이 과연 개혁이냐, 감정풀이냐, 정치적 보복이냐 이런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것은 국론을 분열시킬 뿐만 아니라 저 중대차한 시기에 안보 외교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지금 세계 경제 호황 속에서 한국 경제가 기회를 잡아야 할 시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온 세계가 칭송하듯이 짧은 시간 내에 발전한 나라입니다. 민주주의도 이루었고 경제 번영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시간에 발전하는 동안에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측면이 부정적인 측면보다도 훨씬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정적인 것을 고치기 위해서 긍정적인 측면을 파괴해서는 아니 됩니다. 부정적인 측면은 개혁해 나가되 긍정적인 측면은 이어나가야 합니다. 네, 한 분씩 차례로 의견 말씀을 해 주시죠. 차명진 전 의원부터 시작할게요. 지금 MB가요.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되게 겁이 많은 분이에요. 네. 사실 그분이 어떤 이슈를 치고 나가는 경우는 한 번도 없어요. 돌다리도 두드려 가는 분이고 모든 일이 정리된 다음에 움직이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MB가 지금 대놓고 이거 정치보복이다, 감정풀이다 한 얘기는 MB가 그동안 몇 달 동안 이 상황을 읽어낸 거예요. 아, 이 판은 나한테 유리한 판이다. 아,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됐다. 그럼요. 예. 왜 그러냐? 저 김관진 장관 이번에 저 포승줄 맸죠? 네. 서울랑 찼죠? 이걸 보수층들은 상당히 격분해하고 있어요. 예. 박근혜 전 대통령 잡아간 것보다 더 격분해하고 있어요. 예. 김관진 장관은 이 보수층이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 군부의 핵심, 네. 상징, 안보의 상징이에요. 네. 기억해 보세요. 지난번 목침 사건 때 김정은이 코를 납작하게 눌러준 사람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런 사람을 잡아갔다? 그야말로 그 일부 일탈 그 내부의 그 정치 댓글 갖고 마치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잡아갔다? 상당히 지금 보수층이 격노하고 있습니다. 예. 이러한 상황을 MB가 읽은 거예요. 그래? 그러면은 이거는 나한테 불리할 거 없다 해서 MB가 지금 치고 나왔다? 정면적으로 대응하는 겁니다. 이조백자 잡으려다? 이조백자 MB 잡으려다가 고려청자 김관진 깬 상황입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예. 고려청자가 더 비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려청자가 인간인이 더 비싼 거요? 그럼 조작자부터 고려청자겠다. 한 10배, 100배는 비싸죠. 나중에 계산해 보시고요. 예. 그런데 이조라는 말을 쓰시면 좀 그런데 예? 이조라는 말은 일제가 만든 그 조선을 폄하하기 위해서 만든 단어인데 아, 그러세요? 조선백자 제대로 하는 게 없어요. 최명진 의원님. 조선백 우리 때는 차라리 이조백자 배워서 예, 예. 우리 차 교수 때는 조금 말을 좀 바꿨구나. 아니 주제적으로. 그거 저하고 얼마 차이 나신다고. 그때 뭐 하여튼 우리 스스로를 우리 역사를 폄하해서는 안 된다. 얘기죠, 저희. 제가 받겠습니다. 고칩시다 그래. 예, 뭐. 그거 갖고 뭐. 차명진 의원님 말씀한 것에 정세 인식엔 동의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머리띠를 묶었습니다. 이명박의 선봉투쟁, 보수의 단결투쟁, 정치보복 박살내자라고 하는 취지로 주말에 측근들과 긴급 대책 회의를 하고 대규모 변호인단을 꾸리고 이례적으로 바레인에 출국하면서 성명서를 발표한다라고 사전 공지까지 하고 그리고 정치보복 감정풀이라는 프레임을 등장시켰습니다. 저는 근데 문제는 이명박 대통령은 저렇게 정치보복이라고 하고 이렇게 가져가면서 국가 권력기관 국정원과 국군 기무사령부의 그 정치 개입, 선거 개입 문제의 불법 위법을 물타려고 하는데 그런데 국민들은 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리얼미터 여론조사 10월 15일 발표에 따르면 정치 보복이다 26.3% 그리고 적폐청산이다가 65%나 됩니다. 우리 국민들은 박근혜 이명박 정부에서 벌어진 불법과 위법을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라고 하는 건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투쟁이 문재인 정부의 투쟁이면 좋은데 국민과의 투쟁이라면 오판하고 있는 것 분명히 아셔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양 박사님. 며칠 전에도 우리가 봤고 지금도 보는 겁니다. 저는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논쟁을 하면서 법리적 반박의 논리가 없거나 예. 부족하면 정치 보복이라 하라라고 하는 명언을 남기고 그리고 후대에 분리하면 정치 보복이라 하면 된다. 어지간한 물타기는 된다. 이제 이 부분을 이제 강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실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 정세가 좋아졌냐? 그다음에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기억하는 건 이제 목함 지뢰를 이제 우리 차명진 의원은 많이 기억을 하는데 예. 갑자기 비행기 기종을 일방적으로 바꾸고 뭔가 거기에서 리베이트의 흔적들을 남기는 그러한 의심 많은 이 영역들도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러면 사드 배치는 순수하게 했냐? 안 그러면 로키드 마틴과의 뭔가 뒷거래가 있었냐 없었냐 네, 이런 뭐 여러 가지 수많은 의혹 제기를 할수 의심들도 있죠. 받고 예. 있는 분이기 예,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보다도 오히려 보수 세력에게 훨씬 더 충격을 준 게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예. 상당히 무리한 주장이고 예. 또한 우리나라 보수 성향의 많은 국민들이 이제는 잘못된 보수, 그다음에 부패한 보수, 그다음에 무능한 보수에 대한 실체를 이미 읽었기 때문에 예. 이러한 모습 자체가 보수 결집의 중요한 깃발이 될 것이다라고 기대하는 것 자체도 이제는 어불성설이다. 저는 네. 이렇게 단호하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예. 노영희 변호사로 갔다가. 일단 당연히 이제 프레임 전쟁을 시작하시려고 하는 것 같고요. 예. 지금 기본적으로 차명진 전 의원이 MB가 이런 식으로 나서는 것은 판을 읽었기 때문이다. 예. 그리고 상당히 유리하게 돌아간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반응을 보인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반대라고 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발언의 내용이나 형식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사실은 상당히 불안해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좀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예. 특히 이제 짧은 시간 동안 발전하는 상황에서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그렇다면 짧은 시간 발전한 그 발전에 정확히 어떤 측면을 보고 발전이라고 얘기하시는지 좀 예. 그 부분을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왜냐하면 이 지금 현재 불안해하시고 힘들어하신다는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현재까지 지금 그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당신이 생각하는 것하고 좀 다른 것 같고 특히 예.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지금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가 높은 수준에서 되고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게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현재 지금 처한 상황을 자신의 상황과 비교해 본다면 이게 마냥
내가 가만히 있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여서 네. 저는 오히려 이게 좀 긍정적인 신호라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나서시고 정확하게 판단 받으시고 그래서 이것이 제대로 국민들이 일거에 아무런 의심도 없이 이 지난 정권에 대해서 찬사를 보낼 수 있도록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신다면 오히려 저는 그게 더 좋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노 변호사는 나 떨고 있니로 받고 네. 차 전 의원께서는 자신감을 얻은 이제 내 판이다 이렇게 읽었다는 거고 정말 다르시네요. 차재원 교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뭐 한 사람의 인식을 나름대로 추측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과거에 했던 언행이나 예. 또는 뭐 이 책이나 이런 저서들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저는 뭐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썼던 수필집 중에 아주 베스트셀러 된 거 있지 않습니까? 신화는 없다. 예. 신화는 없다. 그것 때문에 강연 초청받았죠. 그렇죠. 뭐, 그 책은 아니지만. 네. 예, 뭐 하여튼. 그 책에 보면 이런 챕터가 있습니다. 강한 자는 우회하지 않는다. 정면 돌파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지금 적폐청산 수사 자체가 이게 좀 그 과거 자신이 재임 시절에 있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런 불미스러운 그 사건에 대한 네. 한풀이 수사가 아니냐. 그것이 일종의 정치 보복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지금 현 정부가 이 지금 보수를 완전히 괴멸시키겠다는 그런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그런 식으로 규정을 하는 거죠. 그렇게 예. 강하게 맞받아쳐야만 네. 보수 지층이 결집할 수 있고 그렇게 보수 지층이 결집해야만 본인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생각을 아마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아마 강한 자는 우회하지 않는 자신의 말처럼 정면 돌파를 시도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참 이 책을 보면 재밌는 게요. 이 강한 자는 우회하지 않는다는 그 밑에 또 조그만 또 소제목에 몇 개가 있는데 바로 그 밑에가 뭐라 되어 있냐면 이거 곤란한 사람이네 라는 또 이 제목이 있습니다. 아마 상당수 국민들이 아마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곤란하다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바로 또 그 밑에는 뭐냐면 피눈물을 흘리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잖은 국민들이 고개를 끄덕끄덕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바꿔드릴까요? 강할 때는 우회하지 않는다. 그런데 약해지면 상황이 좀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황 소장 어떻게 보세요? 우리가 좀 상황을요. 네. 냉정하게 좀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조사되고 있는 부분이 4가지 갈래로 가고 있어요. 국정원과 사이버사의 댓글, 예. 블랙 화이트 리스트, 다스와 관련된 BBK 자금 회수 이렇거든요. 네. 그래서 뭐 마지막 그 부분에 빼고 나머지 부분은 정치적인 논란이라고 여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 민주당의 그 적폐청산 그 리스트가 49페이지짜리가 있대요. 예. 50페이지짜리가요. 49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명박 대통령이 50번 언급되고 있다는데 거기에 이제 자원외교 4대간 네. 다스 등이 언급이 되고 있대요. 근데 거기에 지금 제대로 아직 못 들어가고 있다. 이런 정도면 막을 수 있다라는 부분하고 박근혜 정부 2013년 때 이제 4대강과 관련해서 30대 건설사를 조사를 한번 했고 그다음에 2015년에는 사자방 이후에 자원외교 조사를 했는데 예. 내가 안 틀렸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부분은 정치적인 부분이라고 이렇게 보고. 끌고 가서 해볼만 하다 예, 예, 생각을 예. 할 거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에 추가되고 있는 부분도 특수활동비입니다. 국정원에요. 그래서 그 두 사람 전직 대통령은 이런 부분이면 해볼만 하다라는 건데 예. 근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전직 대통령인 MB 박근혜 그리고 또 홍준표 한국당 대표나 이런 사람들이요. 적폐청산에 대해서 정치 보복이다. 이것은요. 한마디로 프레임에 갇히는 거라고 봅니다. 자기네가 프레임에 오히려 아마 좀 갇히는 있으면 것이다. 4대강이나 자원이나 이런 문제를 끌고 다 나올 거예요. 네, 네. 현 정부가요. 네. 그러면 당신들 좀 문제 있지 않냐 하는 거를 갖다가 정치 보복이다. 네. 이렇게 하게 되면 문제를 그러면 정치적 문제는 틀고 가자라는 거냐. 한계에 부딪힐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정말 때가 되면 이야기하겠다 한 거 폭로할 게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부분을 부패에 관련되는 부분이라면 폭로를 해야 될 거고요. 네. 보다 근본적으로는 현 정권의 안보 문제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다른 프레임을 짜서 공격을 해야지. 예. 적폐청산에 대해서 정치 보복이다라는 프레임으로 가게 되면 오히려 일간 불리할 끌려갈 수밖에 없는 프레임을 예. 잘못 택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고 과연 진흙탕 싸움으로 가버릴지. 일단 MB가 툭하면 MB 측에서 그렇습니다. 툭하면 대통령 한가한 자리 아니다. 여기에 대한 여러분의 시각은 어떤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 있다면 메스로 환불을 종양을 도려내면 되는 거지. 지금 전체를 손발을 자르겠다고 도끼를 들고
하는 거는 바로 국가 안보 전체에 위태로움을 가져오는 일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세상에 어떤 정부가 그런 댓글을 달라고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그렇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한가한 자리가 아닙니다. 시시콜콜이 그런 거 지시하고 받고 한 일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떳떳하고 지금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럼 나가서 그것들을 밝힐 생각도 있으실까요? 아니 이게 무슨 동네 잡범입니까? 나가서 내 결정했다고 밝히게 이게 한 나라의 대통령이 했던 사람이 예. 산하기관에서 한 건데 그게 관계가 자기에까지 미치지도 않는데 뭐 나가서 내가 잡범이냐? 아니 내가 뭐 그런 이야기를 그 자체가 넌센스잖아요. 알겠습니다. 산하기관에서 한 건데 왜 책임을 나한테 묻냐 그런 생각이신가요? 이건 이재호 전 의원 얘기고 요거 순서대로 한번 다시 그대로 가는데요. 시간은 요건 짧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명진 전 의원부터 예. 시작하시죠. 오늘은 저를 일치시켜 주시네요. 다른 논객들이 저를 이제 이렇게 비판하게 그렇게 하시는 건가 모르겠네. 하여튼 할 뜻 없습니다. 제일 뒤에 와서 내가 제일 먼저 할게.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사실 저 이해창 총재도 모셔봤고 또 MB도 모셔봤는데 물파기. 네. 내 발언이 시원한 폭포 같다는 뜻입니다. 근데 날이 너무 추워요. 두 분이 DNA가 다른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했듯이 MB는 상당히 실용적이고 상당히 제 거 다 죄시는 분 같고 이해창 총재는 상당히 뭐라 그러나 법관하셨는데 오히려 좀 이렇게 무관형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대선 비자금 얘기 나왔을 때 이해창 총재는 자기 발로 검찰 갔잖아요. 내가 했다. 그래 뭐가 문제야? 근데 MB는 거꾸로 그건 나보다는 제가 했다. 그렇게 하시는데 거기에 조금 DNA가 달라서 MB께서는 아마 대통령의 역할을 이렇게 좀 이렇게 진자리 마른 자리 갈라서 가는 자리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장관이 이렇게 딱 깔아주고. 저는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는 이해창 총재 형이 마음에 듭니다. 제가 좀 무관형이라서 그러나? 좀 정확한 답이에요. 이게 지금 하여튼 패널도 한가한 자리는 아니신 것 같아서 네. 서둘러 가겠습니다. 네. 서영호 소장. 예. 그 이동관 전 수석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 공항에서 기자간담회 한 이후에 한 말인데 대통령 한가한 자리 아니다. 바빠. 바빴죠. 4대강 파고 자전거 도로 닦고 자원 외교하러 댕기고 방산비리 막고 다스 140원 받아내고 국정원 국방부 동원해서 블랙리스트 여론조작 지친다 지칠 정도로 바빴는데 그래서 그것을 인정한 건 좋은데 이동관 수석에도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대통령을 모셨던 참모로서 어제 그 자리는 입이 10개라도 대통령 참모는 할 말이 없었어야 하는 자리입니다. 오히려 국민들에게 소란을 끼쳐서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고 대통령을 잘못 모셔서 심려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고 검찰이 부른다면 성실히 나아가서 진실하게 국민들에게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예. 그런 이야기를 하는 자리죠. 어디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양무석 박사로. 근데 이동관 전 수석 같은 경우 좀 감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정치 보복이냐 적폐청산이냐 프레임을 완벽하게 짰는데 그리고 법리적이거나 팩트의 문제에 있어서는 빠져나가기 힘든 상황까지 몰렸는데 왜 쓸데없이 0.9%의 댓글에 0.45%의 이 법원 인용 이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것도 그 다음날 아침에 잘못된 거라고 뒤집어질 이야기를 해가지고 전직 대통령이 만든 프레임에 자꾸 죄를 뿌리느냐는 거죠. 자, 이거 대통령이 한간 자리 아니던데 이거 비켜 나갈 수 있나요? 오늘 조선일보 이 제목이 이겁니다. 김관진 MB가 사이버 사령부 인력 우리 사람 뽑으라 지시했다라는 게 이게 지금 조선일보 제목이고요. 그 다음에 사이버 사령부 내부 문건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우리 사람을 철저하게 가려 뽑아야 한다. VIP 강조사항. 이렇게 지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통령 자리가 한가한 자리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이러한 팩트들이 없어지느냐. 이러한 혐의들이 없어지느냐.
이 부분은 쓸데없는 얘기했다. 그 달리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한 사람은 한마디만 좀 더 붙이면요. 네. 참 재미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뭐가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참모들은 모두 위를 향해서 예.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이야기를 하죠. 예. 이명박 대통령은 아래를 향해서 원세훈이 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네. 그런데 원세훈은 또 내가 했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나도 안 하고 내 밑에서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아주 상향식과 하향식의 하나의 전형을 아주 구별적이고 차별적으로 보여주는 그 분석을 제가 해봤습니다. 예. 재밌었죠? 예, 아주 잘 들었습니다. 이건 박사님이 너희 웬만하면 이런 분석 변호사님? 못해요. 뭐 저는 서양호 소장이 쓴 거랑 비슷하게 바쁘셨던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때 MB 정권을 탄생시키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경제에 대한 기대 때문이었거든요. 이분이 사업을 크게 일으키신 분이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의 그 경제 성장을 좀 주도해줬으면 좋겠다. 뭔가 좀 잘 살아보세요. 예, 그런 의미에서 사실 이분에게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사실 그 당시에 그러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예. 그것이 이제 많이 슬펐었는데 그런데 불구하고 오히려 MB 이명박 전 대통령은 본인의 치부는 좀 더 잘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예. 이제 그 재미있는 분석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번에 그 연설하실 때 인터뷰하실 때요. 3분 40초 인터뷰를 하셨는데 그동안에 혀를 7번 내밀었다. 네. 이런 지금 언론 보도가 나왔어요. 네, 혀를 예. 왜 내미느냐. 이분은 이제 습관이라고 하는데 이제 네. 기자회견을 하거나 뭔가 이제 곤란한 대답을 꼭 해야만 하는 상황이 됐을 때에는 이제 본인도 모르게 그런 습관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렇다면 과연 저런 식의 행동이나 저런 식의 그 몸짓이 나오게 된 그 근저, 기저 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본다면 아마 본인도 뭔가 좀 민망하거나 마음이 뭔가 편치 좀 않다. 불편하다는 걸 의미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네, 차정 교수로 갑니다. 예, 일전에 유명했던 그 뭡니까 CF 그 이야기 중에 니들이 개맛을 알아라는 그 CM 관련된 게 있지 네. 않습니까? 아마 이명박 대통령은 아마 그걸 차용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겠죠. 니들이 대통령을 알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뭐 이명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뭐 한가하게 뭐 사이버 사령부의 댓글 지시나 할 정도로 내가 그렇게 대통령 일을 할 일이 없었는 줄 알았냐? 그러니까 그게 좀 위험한 발언일 수도 그렇죠. 있잖아요. 예?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어요, 저게. 그렇죠. 그러니까 저 인식이.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본인 입장에서 4대강이나 자원외교나 셰일즈 외교 뭐 그때 뭐 또 747을 통해서 뭐 국가를 뭐 부흥시키고 이런 부분들에 너무 바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제 뭐 그런 이야기도 했지 않습니까? 뭐 이 그 댓글 관련 물어보니까 상식이 안 맞는 질문하지 마라 버럭 하도 내시고 했는데. 네, 네. 근데 문제는 국민들은 그렇게 본다는 거죠. 대통령처럼 생각은 하고 있지만 뭐 사이버 심리 전단장처럼 뛴 거 아니냐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다는 맞아요. 거죠. 근데 제가 아까 왜 이 편을 쓰느냐. 아까 신화는 없다. 그 또 차트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장처럼 생각하고 과장처럼 뛰어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 대통령처럼 생각하고 사이버 심리 전단장처럼 뛴 거 아니냐는 의혹을 또 이런 좀 제기가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 바꾸면은 그대들이 국민을 알아가 지금 국민들이 던지는 질문 아니에요. 그렇죠. 네, 국민의 예, 의혹에 맞습니다. 대한 답변이 안 나오고 있으니까요. 예. 황경 소장. MB가 된 가장 결정적인 부분은요. 네. 이전 정권의 정치 경제적 실패 때문에 네. 그 당시에 국민들은 도덕 윤리적 수준이 좀 낮더라도 능력만 있으면 경제만 된다라고 된 좋아진다면.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보면 지금 나오는 이야기들 BBK, 다스, 도곡동 땅, 네. 황제 테니스 그때 다 제기되었음에도 그렇습니다. 불구하고 네. 국민들이 일정하게 눈을 감고 밀었죠. 예. 그럼 뭐 국민들이 어떤 일단 같은 잘못을 범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더 나아가서 보면요. 본인은 자신한테 지금 제기되고 있는 뭐 댓글이나 블랙리스트 네. 이런 정도는 뭐 이 자기가 시간이, 관여할 예. 만한 게 아니다라는 부분이에요. 예. 그런데 그렇게 한가했던 부분이 뭔가 하면 다스의 기껏 대통령이 이 형님회사 지금 법적으로는 형님회사니까 네. 140억을 회수하는데 LA 총영사부터 청와대 비서관부터 시작을 해서 온갖 사람이 다 이렇게 동원이 됐었다는 동원이 됐고 것. 또 에리카 김 들어오는 거 이런 거를 보면 미국하고의 관계 예. 이런 부분에도 협조가 됐을 거고 그런 부분에 보면 굉장히 꼼꼼하고 작은 부분에 세밀하게 예. 돈이니까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그랬거든요. 그런 걸 보면 한가했죠. 네. 자,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갈 텐데요. 대통령이란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는 알고 있었나 묻고 싶습니다. 보시죠. 감정풀이, 정치보복이 의심된다. MB의 격앙된 반응에 대한 여러분의 시각부터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감정풀이다, 정치보복이 의심된다. 그리고 과거 정부 긍정적 측면을 이어나가야 한다라고 했는데 그에 대한 그의 인식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이 어떠신지 여쭤보면서 턱 밑까지 조여오는 검찰의 칼날, 예민해진 MB의 공황 성명. 내용은 이렇습니다. 적폐청산이 개혁이라고요? 감정풀이, 정치보복의 의심이 들어요. 짧은 시간 발전하는 동안 부정적 측면이 있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이라니요. 상식에 벗어난 질문을 하지 마세요.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출국금지 8만 명이 청원했다고요? 국민이 5천만인데요. 신경도 안 써요. MB를 지켜라. 이동관 전 수석. 대통령 한가한 자리가 아니라니까요. 이재호 전 의원 MB가 무슨 동네 잡범입니까? 없는 죄로 잡아가려 하게. 청와대 이명박 정치보복 불공정 특권 구조를 바꾸자는 것인데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은 뻔뻔한 적반하장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서 일말에 기대를 하고 있는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나간 6개월 적폐청산이라는 명목으로 보면서 이것이 과연 개혁이냐, 감정풀이냐, 정치적 보복이냐 이런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것은 국론을 분열시킬 뿐만 아니라 저 중대차한 시기에 안보 외교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지금 세계 경제 호황 속에서 한국 경제가 기회를 잡아야 할 시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온 세계가 칭송하듯이 짧은 시간 내에 발전한 나라입니다. 민주주의도 이루었고 경제 번영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시간에 발전하는 동안에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측면이 부정적인 측면보다도 훨씬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정적인 것을 고치기 위해서 긍정적인 측면을 파괴해서는 아니 됩니다. 부정적인 측면은 개혁해 나가되 긍정적인 측면은 이어나가야 합니다. 네, 한 분씩 차례로 의견 말씀을 해 주시죠. 차명진 전 의원부터 시작할게요. 지금 MB가요. 예. 제가 알 때는 되게 겁이 많은 분이에요. 예. 사실 그분이 어떤 이슈를 치고 나간 경우는 한 번도 없어요. 솔다리도 두드려 가는 분이고 모든 일이 정리된 다음에 움직이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MB가 지금 대놓고 이거 정치보복이다, 감정풀이다 한 얘기는 MB가 그동안 몇 달 동안 이 상황을 읽어낸 거예요. 아, 이 판은 나한테 유리한 판이다. 아,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됐다. 그럼요. 예. 왜 그러냐? 저 김관진 장관 이번에 저 포승줄 맸죠? 네. 서울형 찼죠? 이걸 보수층들은 상당히 격분해하고 있어요. 예. 박근혜 전 대통령 잡아간 것보다 더 격분해하고 있어요. 예. 김관진 장관은 이 보수층이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 군부의 핵심, 상징, 안보가 그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리얼미터 여론조사 10월 15일 발표에 따르면 정치보복이다 26.3%, 그리고 적폐청산이다가 65%나 됩니다. 우리 국민들은 박근혜 이명박 정부에서 벌어진 불법과 위법을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라고 하는 건데, 이명박 대통령의 전 대통령의 투쟁이 문재인 정부의 투쟁이면 좋은데 국민과의 투쟁이라면 오판하고 있는 것 분명히 아셔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양 박사님. 며칠 전에도 우리가 봤고 지금도 보는 겁니다. 저는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논쟁을 하면서 법리적 반박의 논리가 없거나 부족하면 정치 보복이라 하라라고 하는 명언을 남기고 그리고 후대에 분리하면 정치 보복이라 하면
된다. 어지간한 물타기는 된다. 이제 이 부분을 이제 강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실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 정세가 좋아졌냐? 그다음에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기억하는 건 이제 목함 지뢰를 이제 우리 차명진 의원은 많이 기억을 하는데 갑자기 비행기 기종을 일방적으로 바꾸고 뭔가 거기에서 리베이트의 흔적들을 남기는 그러한 의심 많은 이 영역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사드 배치는 순수하게 했냐? 안 그러면 로키드 마틴과의 뭔가 뒷거래가 있었냐 없었냐 이런 수많은 의심들도 받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보다도 오히려 보수 세력에게 훨씬 더 충격을 준 게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무리한 주장이고 또한 우리나라 보수 성향의 많은 국민들이 이제는 잘못된 보수, 그다음에 부패한 보수, 그다음에 무능한 보수에 대한 실체를 이미 읽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 자체가 보수 결집의 중요한 깃발이 될 것이다라고 기대하는 것 자체도 이제는 어불성설이다. 뭐의 상징이에요. 기억해 보세요. 지난번 목침 사건 때 김정은이 코를 납작하게 눌러준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사람을 잡아갔다? 그야말로 일부 일탈 내부의 정치 댓글 갖고 마치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잡아갔다? 상당히 지금 보수층이 격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MB가 읽은 거예요. 그래? 그러면은 이거는 나한테 불리할 거 없다 해서 MB가 지금 정면적으로 대응하는 겁니다. 이조백자 잡으려다? 이조백자, MB 잡으려다가 고려청자, 김관진 깬 상황입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고려청자가 더 비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려청자가 김관진이 더 비싼 거요? 그럼 이조백자 잡으려다 고려청자 깼다. 한 10배, 100배는 비싸죠. 나중에 계산해 보시고요. 그런데 이조라는 말을 쓰시면 좀 그런데 이조라는 말은 일제가 만든 조선을 폐마하기 위해서 만든 단어인데 조선백자 제대로 하는 게 없어요. 차명진 의원님. 조선백 우리 때는 이조백자 배워서 우리 차 교수 때는 조금 말을 좀 바꿨구나. 아니 주제적으로 저하고 얼마 차이 나신다고. 그때 하여튼 우리 스스로를 우리 역사를 폐마해서는 안 된다. 제가 받겠습니다. 고칩시다 그래. 차명진 의원님 말씀한 것 정세 인식엔 동의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머리띠를 묶었습니다. 이명박의 선봉투쟁, 보수의 단결투쟁, 정치보복 박살내자라고 하는 취지로 주말에 측근들과 긴급 대책 회의를 하고 대규모 변호인단을 꾸리고 이례적으로 바레인에 출국하면서 성명서를 발표한다라고 사전 공지까지 하고 그리고 정치보복 감정풀이라는 프레임을 등장시켰습니다. 저는 근데 문제는 이명박 대통령은 저렇게 정치보복이라고 하고 이렇게 가져가면서 국가 권력기관 국정원과 국군 기무사령부의 정치 개입, 선거 개입 문제의 불법 위법을 물타려고 하는데 그런데 국민들은 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렇게 단호하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로 갔다가 일단 당연히 이제 프레임 전쟁을 시작하시려고 하는 것 같고요. 지금 기본적으로 차명진 전 의원이 MB가 이런 식으로 나서는 것은 판을 읽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상당히 유리하게 돌아간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반응을 보인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반대라고 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발언의 내용이나 형식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사실은 상당히 불안해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좀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특히 이제 짧은 시간 동안 발전하는 상황에서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짧은 시간 발전한 그 발전에 정확히 어떤 측면을 보고 발전이라고 얘기하시는지 좀 그 부분을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왜냐하면 이 지금 현재 불안해하시고 힘들어하신다는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현재까지 지금 그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당신이 생각하는 것하고 좀 다른 것 같고 특히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지금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가 높은 수준에서 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게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현재 지금 처한 상황을 자신의 상황과 비교해 본다면 이게 마냥 내가 가만히 있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으로 좀 보여서 저는 오히려 이게 좀 긍정적인 신호라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나서시고 정확하게 판단 받으시고 그래서 이것이 제대로 국민들이 일거에 아무런 의심도 없이 이 지난 정권에 대해서 찬사를 보낼 수 있도록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신다면
오히려 저는 그게 더 좋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노 변호사는 나 떨고 인유로 받고 네. 차 전 의원께서는 자신감을 얻은 이제 내 판이다 이렇게 읽었다는 거고 정말 다르시네요. 차재원 교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뭐 한 사람의 인식을 나름대로 추측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과거에 했던 언행이나 예. 또는 뭐 이 책이나 이런 저서들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저는 뭐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썼던 수필집 중에 아주 베스트셀러 된 거 있지 않습니까? 신한은